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이것을 갖다가 경제 번영 축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환경 축으로도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경제 번영 축으로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오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SDG의 경제와 인류 번영 분야의 소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응현 교수님이시고요. 평택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평택대학교 지속가능발전도시센터 소장님, 그다음에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이사시고요. 한국취업진로학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응현 교수님을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의 이흥연입니다. 오늘 벌써 4번째 강의고요. 우리가 첫 번째 강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한 사회인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갖다가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이차원 교수님 강의하시면서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확산, 그다음에 유엔의 노력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SDG가 갖는 철학이랄까, SDG의 이행 목표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훑어봤고요. 오늘 강의는 세부적인 목표에 대한 접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피축으로 봤을 때 사회, 환경, 경제, 번영 축이 있는데, 오늘은 특히나 경제, 번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SDG 17개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 목표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경제, 번영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고, SDG 7번부터 12번 목표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는 그렇습니다. SDG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SDG 목표 7번부터 12번까지는 어떤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SDG 7번 목표는 어떤 것이고, 8번 목표, 9번 목표, 10번 목표, 11번 목표, 12번 목표까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겠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는 17개의 목표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이고, 그 아래 보다 구체적인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고 232개의 지표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목표와 세부 목표, 지표라는 3층 구조로다가 구성이 되죠. 이 목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세계상 가치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세부 목표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이고, 지표는 이 달성도를 계측하기 위한 평가 척도를 의미합니다. SDG의 17개 목표는 다시 세계기동, 그러니까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3가지 축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1번 목표부터 6번 목표는 사회발전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빈곤 퇴치, 불평등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번 목표부터 12번 목표는 경제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적절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포용적인 경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목표 7, 12번 이렇게 괄호를 쳐놨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에 목표에서 7번부터 12번 목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7번과 12번은 경제 번영이라고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 측면에서도 목표로다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특히나 13, 14, 15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요즘에 특히나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들, 자연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목표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개의 목표를 사회, 경제, 환경, 그 다음에 인프라로다가 구성을 해 볼 수 있는데요. 1번부터 6번을 갖다가 우리는 사회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어떤 그 사회, 공동체,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빈곤이랄까 아니면 기아 해소나 보건이랄까 교육이나 성평등 이런 것들은 다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라서 사회 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6번을 물과 위생을 갖다가 우리 KSDG에서는 사회로다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또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KSG에서의 7번부터 7번을 갖다가 환경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7번부터 12번까지를 갖다가 번영축으로다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 KSDG의 사회, 경제, 환경 영역의 구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경제는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은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생태계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6번은 제도적인 측면, 17번은 파트너십 이렇게 구성이 돼서 KSDG의 17개 목표는 이렇게 사회, 경제, 환경으로 17개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들,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 번영과 관련된 이야기로 17개 목표를 나눠볼 수 있고 기반이 되는 평화와 파트너십으로다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 경제, 번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제 번영 목표는 오늘 설명드릴 목표는 7번부터 12번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떤 생산과 소비를 경영, 번영 축에서 이해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그 다음에 9번의 사회 기반 시설의 구축이나 R&D 확대, 경제 성장, 이것이 경제 축에 속하는 것이고, 불평등의 해소, 그 다음에 포용적인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 이것들도 경제 축으로 이해를 하시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이것을 갖다가 경제 번영 축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환경 축으로도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경제 번영 축으로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7번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갖다가 경제 번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산업화가 됐든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하는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는 에너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이나 또는 상호작용들,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경제 쪽으로다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너지를 갖다가 어떤 생산을 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 에너지는 환경으로다가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7번 목표를 갖다가 경제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결국은 산업화 그러니까 성장하고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살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에너지는 공급 측면에서 보면 경제 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7번부터 12번까지 목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텐데요. 7번 목표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7번 목표에서의 핵심은요. 에너지 서비스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고 공급받는다.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제공되는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7번 목표에서는 에너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이런 것들이 핵심 용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7번 목표는 다른 목표도 마찬가지로 다 연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다른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과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고 관리되어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에너지의 어떤 보편화와 효율성 이런 것들의 증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에너지의 사용 증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보는 어떤 건물이나 운송, 교통수단, 산업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공공이나 민간 투자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인 어떤 에너지 시스템 변화를 갖다가 위해서 규제 체제라든가 아니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핵심적인 것은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이런 얘기고요. 이런 것이 많은 목표들, 특히나 산업화, 경제 발전에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서비스 안전성, 접근 보장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이해를 해 보면은요. 결국은 이 전기 공급으로다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기 접근성은 이미 100%의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가구의 대부분, 그러니까 취사, 난방의 천연가스 등이 청정 연료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지만 100%는 아니다. 95% 이상이 이렇게 공급받고 있다. 청정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소외계층, 그러니까 이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얘기와 같을 수 있는데요. 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에너지 서비스의 공급, 이 필요한데 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어떤 겨울 난방이나 이런 지원 사업 중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가스라든지 또는 도시가스 지역의 난방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국은 구매하게 되는데 이런 구매를 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하니까 그게 아주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이 에너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어떤 수급 그 다음에 접근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는 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 에너지와 관련되어서는 결국은 청정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이랄까 또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뀌기 위해서는 청정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고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고 우리 사회는 전 지구 사회는 이러한 노력들을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노력들을 이 비중을 늘리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2018년 수립된 제4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서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느 정도 높이겠다. 이런 것들이 청정에너지의 어떤 발전을 증대시키는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되어서는 또 어떤 접근이 필요하냐면 좋은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그러니까 생산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잘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 에너지를 이 효율성을 갖다가 개선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적용 가능하고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너지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관련된 고민들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지역에서나 일상에서의 에너지를 갖다가 낭비하지 않는 어떤 캠페인이나 아니면 작은 구체적인 사업들이 논의가 될 수 있죠. 전력의 수요 관리 사업이랄까 에너지 관리 통합 서비스 사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에너지와 관련되어서는요. 이 운송 분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동하고 운송하고 하는 어떤 교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 대기 오염도 많이 시키는데 이것을 최소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운송 분야에 있어서의 에너지는 뺄 수 없는 것이라면 결국은 요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교통수단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평택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친환경 차 보급 대수를 지표로 갖는다든지 친환경 버스의 보급 대수도 신규 지표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경제번영축에서 첫 번째로 다루었던 에너지는 결국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특히나 소외계층의 에너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에너지를 갖다가 절약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갖다가 특히나 많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 교통의 문제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갖다가 이 운송수단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7번에 대한 에너지와 관련된 이해이다 이런 거고요. 특히나 우리는 SEG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소외받지 않게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사업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는 뭐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평택도 마찬가지로 이 교통 문제와 관련되어서 또 도시 문제와 관련되어서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이 청정 에너지를 갖다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자동차 이런 보급 대수, 그다음에 교통, 대중교통의 어떤 친환경 버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번 목표로 가시죠. 8번 목표는 일자리,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번이다 그러면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고 일자리도 확보가 되어야 하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아직도 많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전히 하루에 약 2달러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제를 갖다가 부양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계속 요구받고 있죠. 경제 성장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느리고 불균등한 성장은 우리에게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을 제고하고 재조정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그다음에 불충분한 투자, 소비 감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성장을 나누어야 한다. 모두가 성장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민주사회 기반을 둔 사회의 기초적인 합의를 점차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갖는 것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양질의 근로 조건도 포함하게 됩니다. 일자리는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여야 하는 것이고 근무 조건도 좋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득 관리와 저축,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8번 목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모두가 행복한 경제 성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성장하는 요즘에 이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뭐 도시와 농촌, 그다음에 어떤 그 경제적으로의 어떤 계층의 차이 이런 것들인데요. 소외되지 않는 경제의 성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수요가 내수가 많이 둔화돼 있죠. 코로나 환경 때문에 수출 부진,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중심의 어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경제 성장의 한계가 이제 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기업에 대한 자원은 특히나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수요자 중심의 기업 정책 차원에서 기업들이 빠른 환경 변화에 갖고 있는 경영의 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모색이 돼야 할 것이다. 두 번째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와 관련되어서는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뿐만이 아니라 동일 가치
의 어떤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이런 것들이 불평등의 해소이고 또 양극화를 갖다가 해소할 수도 있지만 이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 또 여성의 고용률을 갖다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 여성의 고용률은 2017년 기준에 50.8%로 70% 이상을 나타내는 북유럽 국가에 비교할 때 그 다음에 또 OECD 국가 중에서는 중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서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항상 우리는 고용률을 고민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의 고용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성뿐만이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고용률 증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별이나 또는 연령별, 그다음에 장애 여부별 고용률을 대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과 관련되어서 결국은요,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이 환경 훼손을 갖다가 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이 환경부는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원 순환 기본법을 마련을 하고 제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산업화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 이 자원, 그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나 이런 또 사각화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항상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청년의 고용률입니다. 이 청년의 고용률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틀림없이 이 청년들은 사회에서의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그들의 역할이 충분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고용되면서 일자리를 갖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한달까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이 이 어떤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과 그들이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의 미스매칭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갖다가 평택 또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지역의 경제 성장이나 발전이나 이것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방법들이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일자리와 관련되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어떤 구성자, 그러니까 근로자나 노동자의 권리 보호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이런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창호 교수님 말씀하셨나요? 하루에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6, 7명. 그러니까 1년에 한 2,000명 정도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노동자들은 결국은 안정적인 일자리도 아니고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소외계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면 결국은 소외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자리와 관련되어서는 특히나 근로 환경을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그 다음에 이 자꾸 산업이 아웃소싱의 문제잖아요. 이번에 평택항해 사고도 마찬가지로 이 아웃소싱의 활성화인데 이 앞으로 사회가 아웃소싱의 활성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될 것인데 이렇다 보면 결국은 근로 환경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면 우리의 평택 사회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우리도 한번 목표로 8번 목표와 관련되어서 목표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되어서요 여러분들 좀 뜬금없을 수 있지만 관광과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그 GDP 중에서 관광 분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유산이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자연적인 자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 성장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평택에서의 관광 상품 이런 것들도 좀 잘 만들고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전체 관광산업의 일자리 중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일자리 비중을 좀 만드는 거, 차지하는 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몇 개 핵심 용어가 또 정리가 되죠. 양질의 일자리, 그 다음에 안전한 근로 조건들, 그 다음에 여성의 일자리, 청년의 일자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광과 관련된 것들도 일자리와 관련된 지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8번을 정리하시고요. 9번은 사회 기반 시설 구축과 R&D 확대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포괄적으로 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 에너지, 정보 및 어떤 통신기술 등 이런 어떤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이 많은 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평택에서 잘 달성이 된다면 이 지역사회의 성장 발전, 특히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에 큰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은 생산성이나 소득의 증대, 그 다음에 건강과 교육 향상까지도 어떤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뭔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성장이 가능해지니까 이런 성장과 관련되어서는 경제 성장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이 기반 시설의 구축이나 기반이 될 수 있는 R&D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측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제조업을 갖다가 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 제조업의 어떤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 다만 이 제조 과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제조 과정은 이산화탄소 배출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제조업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제조업에서 특히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커질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규제를 하기도 하고 관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할 텐데 결국 이 목표를 9번 목표의 제조업 특히나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되어서 법적인 제도들이 제정이 되고 마련되어서 기업들이 이러한 어떤 성장에 기여할 때에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것들은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들, 이 기반을 다진다라는 것은 기술과 어떤 혁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산업에서 또 기술에서 이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혁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사고에 있어서의 혁신까지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조 제품을 어떤 관장하는 첨단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 환경과 사회를 염두해서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이 초연결성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어떤 그 온라인 상에서의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9번 목표와 관련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이 9번 목표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기반을 다진다 할 때 항상 첫 번째 생각이 나야 하는 것이요. 교통입니다. 교통. 이 교통은 이 도시 발전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이 사회 기반 시설의 구축 중에서 제일 핵심은 교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시설에 대한 접근성, 교통 이용에 대한 접근성,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어떤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고 이것을 확보하고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어떤 보장, 접근성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또 사회 기반 서비스 시설과 관련되어서는요, 여러분들 작은 산업체에서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것은 결국은 연구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R&D의 확대, 경제성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평택사회를 가만히 또 고민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만, 이 경제성장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사회기반, 어떤 구축 차원에서 이 R&D,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KSG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는 확실한 목표일 수 있고, 이게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과연 여기에 자원 배분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틀림없이 이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사회 기반 시설의 구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R&D의 과제나 실행 이런 것들이 이 사업화에 얼마나 성공률이 높으냐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기반 시설과 관련되어서 R&D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연구 인력의 어떤 자본이 확대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연구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이 포함하는 연구원의 수, 또 연구개발 비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회기반 시설 구축과 관련된 목표로 포함을 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기반 시설 중에서 특히나 무엇인가를 기반을 구축을 하게 될 때에는요, 항상 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관련되어서 이 부가가치 창출 과 관련되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하겠죠. 1번은 좀 빠르게 갈게요. 이 불평등을 갖다가 어찌 보면 사람과 관련된 차원에서 사회로다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KS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을 갖다가 경제 쪽으로다가 접근하는 것은 결국은 이 경제적인 어떤 빈부에 대한 격차 해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소득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고,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불평등을 갖다가 이 경제 번영 또 우리의 관계 이쪽에서 설명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 3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제 성장이 결국은 이 빈곤을 갖다가 줄이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의 어떤 정책들은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사회보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확대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이 장애인 측면에서의 그 평균 의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도 이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득의 불평등 이야기인데요. 이 소득의 불평등은 남녀의 뭐 일자리일 수도 있고 임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구 내의 남녀의 불평등 문제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불평등과 관련되어서는 결국은 이 소득의 격차를 갖다가 핵심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의 격차, 그러니까 일자리에 있어서 이 격차가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를 갖다가 목표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국민연금이랄까, 실업급여, 이런 어떤 사회보험 제도나 근로장려금 등 보조금 제도의 지원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위에서의 어떤 지표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성별, 그 다음에 연령별로 장애 여부, 그 다음에 이주민의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산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불평등은 결국은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사회적, 경제적, 그 다음에 정치적인 포용성까지 확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결국은 소득인 것이에요. 그래서 소득의 격차를 해소하는 어떤 목표들, 이슈들을 찾아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 이제 영역별로다가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요. 불평등의 횟수는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는 것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죠. 자, 이제는 11번 목표인데요. 11번은 도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포용적으로 안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복력 있는 도시와 그다음에 주거 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요, 여러분들 생각, 아이디어, 그다음에 상업이든 문화든 어떤 것에 대한 생산과 소비든 사회 개발이든 등을 갖다가 다 포함하고 연결시켜주기도 하는 허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결시켜주는 아니면 그 역할을 갖다가 도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좋은 생각이나 또는 발전이나 상업화나 문화나 관광이나 과학이나 생산성이나 어떤 접근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요 도시가 좋은 도시로 만들어지게 되고 안전한 도시가 되고 여러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과 환경을 고민하는 도시가 되면 우리는 요 도시 속에서 다른 것들이 다 성장 발전하고 사회도 좋아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도시 문제에서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택의 문제, 인프라의 문제, 환경의 문제까지도 있고요. 이 미래의 도시는 결국은 기본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에너지, 주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항상 도시 그러면 여러분들 주택의 문제,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이런 것들이 핵심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양적인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 노후되고 불량한 주거 환경이나 지역을 개선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호수나 이런 것들도 지표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은 교통의 문제인 것이고 다만 저렴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확대되는 것이 이 도시 문제에서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교통의 약자를 또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이들에 대한 이동에 대한 편의가 증진된다거나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설치 그다음에 녹색 교통의 활성화 또한 이 포용적인 도시,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와 관련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화에 따른 생활 공간인데요. 결국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생활 공간의 질이 저하가 된다거나 또는 환경이 오염된다거나 도시 내의 어떤 그 사회적인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사회는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우리의 삶의 공간,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이 도시 내 격차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항상 우리 시민들이 수요자인 것이고 시민들이 항상 주인인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은 항상 고민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문화유산이랄까 자연유산 보호 이런 것들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 문화유산, 자연, 자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의 어떤 산업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 관광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과도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연, 생태자원 보전, 관리 부분에 대한 지원이랄까 또 이런 어떤 노력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 여러분들 도시에서 꼭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면 위험해요. 사회는 항상 불확실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에 대한 피해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위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도시의 관점에서 항상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연재해,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이 자연재해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뭐, 완전히 그 확실하게 예측은 하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오래된 건축물 등이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의 자연재해 발생의 경우, 얼마나 많은 확대되는 피해가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자연재해와 관련되어서는 특히나 도로, 하천 이런 것들이 굉장한 어떤 그 기반에 있어서의 흔들리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도로, 하천, 사방 등에 대한 이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액 또는 복구액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서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도시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자연재해, 그 다음에 이 재해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의 수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 거의 왔습니다. 11번 또 도시와 관련되어서는 결국은 환경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시와 환경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도시와 환경에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수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택도 특히나 마찬가지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수준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한번 해보고 지난번에 우리 환경 이야기할 때도 다루었던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뭐 안내를 한달까, 소통한달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미세먼지의 나쁨 일수 이런 것들을 지표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에서는요, 여러분들 항상 안전한 공공 녹지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떤 용이한 접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도시 자체 전체가 이 공공의 녹지로 구성이 되어서 광장이라든지 또는 공원이랄지 유원지나 이런 것들이 항상 이 어떤 공공의 녹지로서 잘 조성이 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생활에 밀접한 우리의 공간으로서의 공원화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연계 이런 것들도 도시와 관련돼서 고민해 볼 수 있죠. 자, 12번. 12번이 또 저는 지금 이 경제 번영에서 다루고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예전에 그 오피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것을 환경축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일자리,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 산업화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면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측면, 일자리 측면, 산업화 측면이면 경제 번영인 것이고요. 이것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의 환경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유해물질이나 환경을 많이 해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관점으로다가 조명하게 되면 이것을 환경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12번 목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문제인데요.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이런 어떤 경영 경제, 그 다음에 이것은 일상이고 생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거랄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차원이라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는 경제인 것이고 경제 활동이나 생활은 결국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실천하는 것은 전체 개발 계획을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래의 경제,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비용을 갖다가 줄여 나갈 수가 있고 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증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자원 낭비가 많이 되지 않고 오염을 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복지 혜택이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는 생산과 소비를 고민해야 하겠죠. 결국은 이 부가가치 창출일 수 있는 것이고 제품이나 서비스, 어떤 제공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생산자로부터 결국은 최종 소비자까지 이렇게 뭔가가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소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급되는 막, 이것을 갖다 우리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생산하는 단계에서도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유통시키고 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소비하는데 더더욱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지속가능 발전, 생산과 소비의 증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제공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구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연결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서로 이해관계의 목표만 달성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결국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생산과 소비는 구분돼 있었지만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생산과 소비는 합쳐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서플라이 체인은 항상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결국은 국가 정책의 수립과 이행이 완전히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법들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들 또 법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이런 것들은 다 생산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제도 구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중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데 이것이 그냥 폐기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고 소비돼서 그 역할을 충분하게 했지만 이것이 다시 생산으로다가 순환되는 좋은 순환,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의 지속 가능 관리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생산되고 소비되고 또 관리되고 재생되는 요 어떤 그 선순환의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생산 단계에서 이 폐기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원 순환성을 고려하는 제품 설계, 자원의 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이런 것들이 다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지표일 수 있고 행동 방향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이 먹거리와 관련된 이 식품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우린 결국 살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살기 위해서 음식을 갖다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식품과 관련된 농산물과 관련된 이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생산량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일 정도에 육박하는 수준이 쓰레기로 버려지게 된다면 이거 큰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먹거리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과 유해 폐기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나 우리 일상에서 소비되고 있는 어떤 생활화학 제품이랄까 또는 생, 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 폐기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생활 폐기물을 특히나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고 이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또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관련되어서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하기 위한 어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고 있고요. 이거는 추후에 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결국 많은 것들을 생산하게 되고 하는데 기업은 기업을 포함하는 조직을 다 이해하게 되는데요. 항상 지속 가능 경영,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이런 것들이 정보가 공개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목표, 특히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에서의 기업의 역할, 이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잘 하기 위한 보고서를 잘 써내는 거, 그다음에 정보를 공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환경과 아주 치밀한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 교육의 확대도 항상 염두를 해야 할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선순환 체계 구축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수업한 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5개 축으로 나누었을 때에 경제, 환경, 사회로 나눌 수 있고 기반이 될 수 있는 제도화와 그 다음에 파트너십으로다가 밑에서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설 수 있는 환경과 경제와 사회 영역들의 어떤 우리가 지향하고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나 경제와 번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17개의 세부 목표 중에서 7번부터 12번까지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각각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7번 목표 에너지인데 에너지에 대한 접근, 문제 해결, 가치는 무엇일까? 이 사회에서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지만 특히나 어떤 단어에, 어떤 생각에,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이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도시와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성평등과 어떤 평등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지표에 대한 접근, 그거에 대한 사고를 갖다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그런 그러니까 경제 영역의 수업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한 45분 정도에 마치는 거였었는데 조금 길어졌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제 수업은 경제 분야에 대한 번영에 대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